언제보다 더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일단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게임의 난이도가 조절 가능합니다. 노멀로 플레이하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 수가 굉장히 많죠. 무려 12명이나 됩니다. 저는 이 게임의 유일한 미스 이 신화로 플레이할게요. 캐릭터가 많으니까 CPU가 오히려 선택을 고민을 합니다. 첫 상대가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플레이하는 이 게임의 제목은 장풍 3편입니다. 장풍 3. 장풍 2편은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고요. 그 2편을 만든 제작사에서 지금 보시는 3편을 만들었습니다. 국산 게임입니다. 2편은 스트리트 파이터 2편을 베낀 게임이 너무 티가 나고 조작감도 별로였고요. 캐릭터 수도 얼마 없고 국산 게임이라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최악의 게임이었는데, 이번 3편은 다릅니다. 93년도에 장풍2 그리고 1년 후에 장풍3가 나왔는데 달라도 너무 다른 게임입니다. 조작감 괜찮아요. 기술 입력도 잘 들어가고요. 움직임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사운드도 괜찮고요. 캐릭터가 12명이나 되는데 12명에 맞는 배경도 있고요. 기술을 사용할 때 거기에 맞는 임팩트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토니, 이 캐릭터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파이널 파이트의 가이가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이지만 그래도 만족스럽습니다. CPU가 캐릭터 선택하는 이 장면은 스킵이 안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게임 많이 할 때는 스킵으로 그냥 넘기고 싶죠. 두 번째 스테이지, 상대의 이름이 드래곤입니다. 외모를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캐릭터죠. 용호의권의 로버트 가르시아가 생각이 나는 외모입니다. 바지만 군복 비슷한 색깔이지 머리 모양이나 장갑 낀 것까지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배경도 이 역시 또 어디서 본 듯한 굉장히 익숙한 배경입니다. 붉은색 하늘, 사무라이 스피리츠 한조 스테이지, 거기가 붉은색 하늘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수가 없죠. 그 게임 좋아했다면은요. 드래곤의 국적은 쿠웨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게임의 배경은 일본이 아니고 쿠웨이트인데, 쿠웨이트라고 하니까 뭔가 좀 어색하죠. 이 게임은 장풍2하고 마찬가지로 캐릭터마다 기술이 두 가지씩 있습니다. 모든 캐릭터가 대각선 입력 기술이 없기 때문에 방향만 잘 눌러주고 거기에 맞춰서 버튼만 잘 눌러주면은 기술이 어렵지 않게 나갑니다. 기술 입력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플레이하는 이 신화는 이 게임의 유일한 여성 캐릭터가 아니었죠. 또 다른 여성 캐릭터 브루노 부인입니다. 미세스 브루노의 국적은 캐나다입니다. 여기는 캐나다의 토론토고요. 이 게임은 94년도에 나왔잖아요. 94년도 게임을 보면은 여성 캐릭터들은 다 이쁘거든요. 이렇게 덩치가 있고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여성 캐릭터를 보는 게 쉽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은 왜 여성 캐릭터들이 꼭 이런 근육질의 여성이 있을까요? 지금 이 게임에 브루노 부인이, 아이고 저건 또 무슨 기술인가요? 기술도 굉장히 묘합니다. 3DO 얼라이브에서 나온 우리나라의 또 다른 대전격투 게임 극초호권, 여기서도 여성 캐릭터가 저렇게 덩치가 좋고 근육질이죠. 이왕 이렇게 된 거, 한국 게임만의 특징, 여성 캐릭터는 다들 근육질이다, 이런 걸로 밀고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기는 중국의 상하이입니다. 중국인데 이름은 테일러고요. 그리고 저 뒤에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들의 복장을 보면은 일본 애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벤케이라는 캐릭터가 생각이 납니다. 상하이는 중국의 무역 중심 도시니까 외국인도 있을 수 있고 일본인도 있을 수 있죠. 테일러라는 캐릭터는 딱히 뭐가 떠오르는 뭘 베꼈지? 그런 캐릭터가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래도 어디서 본 듯한 캐릭터긴 한데 말이죠. 방심해서 한판 졌습니다. 제가 이시나라는 캐릭터를 선택한 이유가 지금 이 공격 열심히 찾아봤는데 기술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공격이 CPU들한테 굉장히 잘 통해요. 이게 2단 공격이 들어가거든요. 탁탁 맞는데 처음 공격은 막아도 두 번째 공격에는 당하던가 아니면은 처음부터 맞던가 그렇게 가드를 잘 못합니다. 공격력도 굉장히 세거든요. 그리고 화면을 가로질러서 화면 끝까지 거의 날아가기 때문에 사거리도 깁니다.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구석에 몰려도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이제 기술만 쓰면 되니까요. 역시 대전 격투 게임에서는 이런 승용권 비슷한 기술을 가진 캐릭터들이 강하죠. 강한 편입니다. 이 승리 포즈는 메가드라이브 국도의권이 생각이 나요. 장풍 2에서는 동일 캐릭터전이 안 됐는데 장풍 3에 와서는 동일 캐릭터전이 됩니다. 둘 다 색깔은 같은 대신에 머리 위에 저렇게 표시를 해주죠. 1P랑 컴. 우리 캐릭터 이름이 이시나, 한국식 이름이죠. 그런데 국적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스니아는 들어봤는데 그 뒤에 헤르체고비나는 좀 낯서네요. 보스니아라는 이름도 제가 익숙한 게 남코에서 만든 슈팅 게임 보스코니안 때문에 익숙한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보스코니안 이 게임 아시면은 진정한 올드게이머죠. 81년도 11월에 오락실에서 가동이 됐고요. 한국 오락실에서도 84년도, 85년도에도 이 게임이 현역으로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패밀리나 MX용으로도 이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단 저는 이 게임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왜 재미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게임의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6번째 스테이지고요. 상대편의 이름은 조의 국적이 게임이 나온 지 꽤 오래됐다고 느껴지는 게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케르치라고 합니다. 크림 반도에 속해 있는 동부의 도시라고 하는데요. 2014년에 러시아에 흡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우크라이나 영역이었다고 하네요. 뒤에 배경을 보면 잠수함이 있어요. 역시 러시아 하면은 핵잠수함. 조의 생긴 모습을 보면은요, 용호의권 2편에 존 크롤리가 보이고요. 킹 오브 파이터즈 94의 하이데른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용호의권 2편이랑 킹 오브 94 둘 다 94년에 나왔고요. 이 게임도 94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사무라이 스피리츠 플러스 용호의 건 2 정도는 일단 이 게임에 녹아 들어간 것 같고요. 지금 이 캐릭터 때문에 킹 오브 파이터즈 94도 들어간 것 같고 아랑전설 2편도 스트리트 파이터도 들어간 것 같고
이번 상대는 상훈, 이 게임의 주인공입니다. 뒤에 배경을 보면은 남대문이 보이죠? 이 남대문 배경을 보니까 아랑전설 2편 그 배경 긴가판의 스테이지가 보입니다. 그러네요. 아랑전설 2편도 이 게임에 녹아 들어갔어요. 게임의 주인공답게 정말 강력합니다. 이 신화에 승용권 비슷한 거는 상훈의 승용권에 밀립니다. 그런데 저 승용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양이 보입니다. 월드 히어로즈? 네, 월드 히어로즈 푸마의 승용권 사용할 때 용이 피 감는 그 모습이 그런 것 같네요. 월드 히어로즈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훈을 상대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기술을 봉인을 하고 이렇게 타격기나 장풍 위주로 공격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캐릭터의 장풍이 하이힐을 벗어서 던지고 있죠. 하이힐이 장풍이라니, 야, 이거 정말 신발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타격기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고요. 게임의 주인공인데 장풍은 없습니다. 그게 참 아쉽죠. 돌격기하고 승용권은 있는데 장풍이 없다는 게 살짝 아쉽습니다. 타격기로만 싸우려니까 조금 답답한 면도 있지만요. 승용권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죠. 이 게임이 사실 장풍 2편이 나왔을 때 이 게임이 나왔다면은 굉장한 인기를 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게임이 94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이미 그때는 플스1, 세턴 그렇게 32피트 시대가 됐기 때문에 8피트랑 16피트로 동시 발매된 이 게임이 관심을 받기에는 너무 늦었죠. 지금 상대의 이름은 브루노. 내용을 보니까 딱 생각나는 아랑연설 2편의 그 홍콩의 아저씨가 생각이 납니다. 신신잔이라고요. 베나옹고의 아저씨, 거기다가 배치기 공격,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 스테이지의 배경을 보면은 스트리트 파이터 2의 그 오크통 부시는 스테이지가 생각도 나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섞어서 도대체 안 섞은 게임이 뭔가 그거 생각하다가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랬나? 브루노 아저씨의 국적은 헝가리, 그리고 지금 싸우는 이 도시는 부다페스트입니다. 입에서 장풍 비슷한 공격을 하는데 제가 볼 땐 저게 침 그런 쪽, 발의 그런 쪽이 아닐까. 이렇게 구두도 벗어서 던지는데 장풍처럼 뭐 몸 안에 액체 정도야 충분히 장풍처럼 날릴 수 있죠. 이름이 타이거. 이야, 타이거 마스크가 생각이 나야겠지만 요즘 게임을 즐기는 친구들한테는 철권의 킹이 생각이 나겠죠. 철권의 킹이면은 링에서 싸워야지 되는데 이 배경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사무라이 스피리츠 주베이 스테이지의 배경입니다. 적당히 참고하지 너무 대놓고 비슷하지 않나요? 주베이의 배경 스테이지가 일본의 고치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거의 국적도 다행히 일본이네요.
고치는 아니고 시바현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얼마나 되나 찾아보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 2배쯤 되더라고요. 그 두 도시에 떨어진 거리가. 일본이 땅이 참 크긴 커요. 이 타이거는 이 게임에서 약체에 속하는 캐릭터입니다. 기술을 쓰려고 하면은 다 맞아요. 준비 동작도 크고, 필살기 중 하나는 가일 장풍처럼 모았다가 사용하는 기술인데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이번 상대는 조커. 잠깐, 조커가 나오는 게임 뭐 있죠? 헌터를 보고서 조커를 이 게임에 넣진 않았을 거고, 파이터즈 히스토리나 카르노브의 복수, 거기에 중간 보스로 나오는 조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이 게임 파이터즈 히스토리도 섞었군요. 게임의 끝부분에서 만났기 때문에 중간 보스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아닙니다. 그냥 늦게 만난 것 뿐이에요. 빠지직거리는 게 궁금해서 한번 맞아봤습니다. 맞으니까 해골이 표시가 되죠. 이런 연출도 저는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인데, 아이고, 한 번 더 맞으러 갔다가 별도 돌죠. 장풍 2편에서는 스턴이 없었어요. 지금 조커가 연속기를 사용했는데 이 게임도 연속기라는 게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신화로는 있긴 있어요. 발차기 후 주먹 치는 게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해보려고 했는데. 조커는 잘 하죠. 여기는 스페인이고요. 도시의 이름은 발렌시아입니다. 여기가 스페인이었군요. 여기는 배경을 보니까 스트리트 파이터 1편에 아돈, 그리고 사가트 스테이지 플러스 사무라이 스피리츠, 1편에 탐탐, 2편에 참참, 그 스테이지 다 합쳐온 것 같아요. 거기다가 캐릭터는 파이터즈 히스토리의 쌈차이 같은 느낌이 납니다. 킥복싱 캐릭터는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워낙에 여기저기서 유명한 장면은 다 갖다가 사용한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물론 게임은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인정합니다. 제가 본 8비트 대전 격투 게임 중에 이 게임이 최고입니다. 여기는 인도의 마두라이라는 도시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았죠. 우리가 선택해서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 게임의 끝판왕 셀. 오프닝을 보셨으면은 게임의 스토리를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아직 지구상에 나치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나치 잔장들이 아직 세계 정복의 꿈을 못 버리고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이 셀이라는 사이보그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셀을 상대하려고 세계 각지의 영웅들이 1대1 대결을 벌입니다. 그 대결의 우승자가 셀을 혼자서 처리해야지 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그쵸? 어차피 같이 덤비면 되는데 1대1이라니 뭐 영웅들의 자존심 같은 건가? 지금 현재 이시나가 우승자죠.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끝판왕이라서 공격력, 방어력은 굉장히 강력한데 저도 공격이 잘 통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공격해가지고 겨우 이겼습니다. 기본 시간으로는 부족하겠는데요. 끝판왕 상대하기가. 열심히 공격해야 되겠습니다. 배경에 나치 문양이 있으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월드 히어로즈의 브로켄이라는 캐릭터가 나치에서 만든 사이보그입니다. 이 셀이라는 캐릭터의 설정도 어쩌면 거기서 왔을지도 모르겠네요. 스토리마저도? 브랑카처럼 롤링 어택이 있고요. 장풍 공격이 있고 셀도 공격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싸우는 이곳은 독일이고요. 독일의 라이프 치히라는 도시입니다. 지하에서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창고, 그래서 독일 느낌이 전혀 안 나네요. 이번에도 겨우 시간으로 이겼습니다. 엔딩이 있겠죠?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래도 장풍2에 비하면 엔딩도 있고요. 정말 잘 만든 국산 게임입니다. 1년만 빨리 내줬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브라질에서는 그래도 인기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게이머들도 이 게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서 찾아보니까.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강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강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 가운데 그림 저거 뭐죠? 손가락?